안녕하세요, 모범시민입니다. 그동안 너무 고가의 제품들만 리뷰로 다룬 것 같아 당분간 입문용으로 적당한 가성비 제품들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W1 토요지사의 최신작 104009 모델을 다룰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대16 미니몬스터 실러웅사의 Q901 그리고 그 다음 리뷰로는 트라이얼 장르의 최고 가성비 MN86K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다룰 이 차량은 제가 지금까지 리뷰한 차량들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최고의 가성비 차량 12402A의 풀옵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제품처럼 출시하긴 했지만 전혀 새로운 차량은 아닙니다. 이번 제품도 차량 본체와 조종기, 배터리와 충전기까지 모두 포함된 제품이라 제품 가격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없는 RTR 모델이지만 아직 국내에 입고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직구 대행업체나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셔야 합니다. 제품 가격은 어디서 구매하냐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모델명으로 검색해서 가장 저렴한 업체를 찾아 구매하시면 되겠죠. 저의 경우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요. 중국의 RC마켓 메이커파이어로부터 협찬으로 제공받았습니다. 메이커파이어는 국내 사이트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으로 직배송도 가능하고 배송비도 없습니다. 다만 이 모델의 경우 경쟁 업체들보다 다소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지 물어봤는데 담당자의 답변은 우리는 안전하고 빠른 배송이 가능하며 배송비를 받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단은 시청자분들에게 맡기고 가격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차량의 사이즈는 1대10으로 표기에 출시했지만 실제 사이즈는 이전 모델 12402A와 동일한 1대12 사이즈고요. 바디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파트가 동일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신제품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또한 구동에 필요한 전자파트도 구형 모델과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성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풀옵션으로 출시한 차량인 만큼 내구성과 주행성에선 제법 큰 차이를 보이죠. 우선 이 모델은 메탈 촉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 시 플라스틱 촉을 사용한 구형 차량들과 달리 상당히 안정적인 주행성이 보장되고요. 더 많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점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부 기어들까지 모두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구성 또한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상당히 품질 좋은 LED 라이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 퀄리티의 라이트는 7~80만원대 고가의 제품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장르 특성상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야간 주행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렇게 빠른 RC 차량들은 라이트가 있어도 충돌이나 사고를 피하기 어렵거든요. 자, 디테일한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주행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RC카의 가장 기본적인 성능, 최대 스피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도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데 저의 경우 GPS가 내장된 액션캠을 차량에 직접 장착하고 달립니다. 다른 방법들도 많지만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구형 모델과 동일한 전자파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최대의 속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신거리는 확실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모양은 동일하지만 수신기나 송신기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대략 100m 정도는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업그레이드된 메탈 촉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는 오프로드로 넘어갈게요. 물론 구형 모델도 몬스터 장르의 차량인 만큼 오프로드 주행 문제 없었습니다. 다만 구형 모델은 오프로드에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스프링의 반발력 때문에 주행 중에 전복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신형 차량도 1대12라는 사이즈의 한계 때문에 매우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구형보다는 확실히 크게 체감될 정도로 오프로드 주행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입문 RC 차량으로 매번 이런 몬스터 차량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제품의 경우 사이즈와 무게도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라 어디든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몬스터 RC의 또 다른 즐거움
점프로 넘어갈게요. 구형 모델 1240A와 동일한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점프 높이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차량은 메탈 촉이 사용된 차량인 만큼 매우 안정적인 착지가 가능하죠. 플라스틱 촉이 사용된 구형 차량들은 안정적인 자세로 착지해도 충격을 받은 만큼 튀어올라 전복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조금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스프링만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촉과 오일과 스프링이 결합된 메탈 촉의 차이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을 구입해 점프까지 생각한다면 차량에 부착된 LED는 저처럼 모두 탈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RC 차량이든 LED는 아무리 꼼꼼하게 장착해도 점프 한두 번에 떨어져 나가거나 고장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주행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형 모델에서 어떤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품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동에 필요한 모든 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지만 조종기에 들어가는 AA 건전지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하고요. 차량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한 개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품을 구매할 때 한두 개 정도 추가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구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차량을 덮고 있는 바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LED 라이트도 잔뜩 추가되어 있고 바디에 프로텍터와 롤 케이지까지 추가되어 있어 분명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멋진 디자인은 이 회사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대기업 RC카 브랜드 트렉사스의 1대식 몬스터 맥스를 그대로 카피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메탈 촉의 장점도 앞서 충분히 보여드렸으니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럼 플라스틱에서 메탈로 변경된 암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암대는 촉과 함께 충격 흡수를 담당하는 파트라 플라스틱으로 구성한 게 정석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는 파트예요. 다행히 이 차량의 경우 메탈 암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었지만 이런 파트까지 메탈로 구성하는 건 조금 오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분해를 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체크했고 이제 내부 기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터 기어와 스퍼 기어는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스퍼 기어의 색상을 보고 메탈이 아닌가 착각을 했었는데 플라스틱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디프 관련 기어들은 정말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풀메탈은 기본이고요. 품질도 향상되었고 고가의 제품들처럼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여기까지 분해가 가능하신 분들은 디프심 2개를 빼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 차량의 경우 백래시가 너무 타이트하게 세팅되어 있어 차동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디프심 2개를 빼고 백래시를 확보해주니 매우 부드러운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총평으로 마무리할게요. WL 토요지사의 이번 신작 104009 차량은 이미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12402A의 풀옵션 버전이라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차량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지만 업그레이드 된 만큼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대충 검색해도 10만원 안쪽이면 충분히 구매 가능한 제품이라 이 사이즈에선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된 12402 시리즈와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만 구매하면 부품 수급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마감도 정도를 꼽을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입문 차량을 리뷰할 때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수되나요? 전문 RC 제품들은 방수를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생활 방수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가급적 물기는 피하는 게 좋아요. 리포 알람 꼭 필요한가요? 요즘 제품들은 저가형 제품들도 대부분 저전압 컷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배터리가 일정 존압에 도달하면 차량이 알아서 멈추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행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데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동차의 연비처럼 주행 시간이 아니라 주행 거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배터리 하나로 8에서 10km 정도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고요. 이 거리를 어떻게 달리냐에 따라 주행 시간은 크게 달라지죠. 쉬지 않고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굳이 시간으로 따지자면 10분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빠른 차량들은 서킷 주행이 아닌 이상 쉬지 않고 풀 가속으로 달리는 건 어렵기 때문에 주행 스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들 선물용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속도 조절되나요?
어디서 어떤 RC카를 구매해도 비례 제어가 가능한 제품들은 조종기의 다이얼이나 버튼을 통해 얼마든지 최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리뷰는 미니몬스터 신러홍사의 Q901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